자, 9번 무효화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거죠? 어떤 게 취소할 수 있죠? 제착사가.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유효라는 뜻이죠. 그리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1번 취소하지 않는다면 유효다 이렇게 되죠. 취소권을 행사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상대방.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요? 직접 상대방. 근데 직접 상대방이 죽었어. 상속인한테 해야 돼. 근데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상속인을 확정해야지. 누가 상속인이지? 확정을 해야죠. 그 확정된 상대방에게 하라. 그게 2번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이 확정됐다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이렇게 돼요. 자, 3번.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어. 그럼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됐으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지. 그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선악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만은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해라. 그게 3번이죠.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4번은 각과 을사의 갑소유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하고요. 가장매매. 그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장매매 무효죠? 가등기도 무효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추인을 해요. 139조. 자,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 이거 유용해야 되죠. 자, 이거 무효인데 이걸 유용을 해. 그럼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효행위 추인과 연결되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게 4번이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재활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다. 자, 5번은 이 경우 각과 을사의 가장매매가 있어요. 무효라 그랬죠. 따라서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을은 대금 안 주겠지. 그런데 갑을사의 가장매매라는 걸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을이 대금을 안 주고 있으면 채무 불이행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처럼 보이지만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없죠. 그게 9번이죠. 무효행위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요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됐죠? 틀린 거 1번. 풀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10번 조건과 기한. 여기서 1번하고 2번은요. 제가 조건과 관련된 입증 책임이 나오면 이거 좀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맞추고 싶으면요. 자, 안 외우신 분들은 1번, 2번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을 보면 이건 알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거 외우고 계시죠? 네. 그럼 맞춰봐. 3번.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다. 옳은 질문이래요. 3번 일단 옳은 질문. 곤란했어. 그 다음에 4번.
간신히가 있었죠? 150조.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둘로 나누죠. 불이익한 당사자가 있고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있죠. 이때 불이익한 당사자는 어떻게든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 그랬죠. 반면에 얘는 어떻게든 조건을 성취시킨다 그랬죠. 그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밑에 거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상대방이. 다시 한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틀렸죠. 4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다음 싹 지우고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죠? 느닷없이 조건 없는 법률을 본다가 왜 나와요?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4번이야. 1번, 2번 몰라도 돼. 감사하게도. 자, 5번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었죠. 정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그 중에 뭘로 추정? 뭘로 추정?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옳은 지문이네. 자, 근데 1번하고 2번은 입증과 관련된 건데 제가 두 가지씩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는 어떤 법률행위가 있어.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가 있어. 이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냐, 거기에 해당하느냐, 정지조건이 붙어있냐, 이런 게 문제가 될 때는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무효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정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무 붙어존재 이렇게 되죠. 반면에 2번 정지조건부 행위에서 그 정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은 유효주장자예요. 성취가 됐다는 사실은 유효주장자. 그럼 1번은 조건이 붙어있다는 건 누가?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2번은 성취라고 돼 있죠. 유효주장자가 증명해야지. 유효주장자가 뭐야?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행위가 유효해야 권리를 취득하니까 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곧 권리를 취득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되죠. 외워서 푸시면 돼. 이제 안 외워도 답은 골라집니다. 11번 권리 충돌할 때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 니은이죠. 동종류 물건끼리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그죠? 니은 5. 예외가 있습니다. 기억.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 따라서 기억 X.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 디귿.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아니라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 따라 디귿 X. 그죠? 리얼 채권은 우열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 원인 시기 X와는 상관없이 평등. 우열이 없다. 리얼 5. 미음. 채권 중에서 언제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애들.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 이런 게 있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니은. 아니다. 기억. 또 뭐가 틀렸죠? 디귿 틀렸죠. 답 3번. 자, 12번 가등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요, 어떤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아니면 또 하나는 담보 가등기.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 가등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경매법원은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물어본다 그랬죠.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답을 하겠죠. 그거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 등기부상 원인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 해석을 가지고 구별. 뭘 갖고 구별한다고요? 당사자 의사 해석. 가등기 담보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은 적당한 기한을 정해서 최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하죠. 그래야 배당을 해주지.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나오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 1번은 담보 가등기를 전제로 우리 가등기 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기등기로.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 그럼 담보 가등기 소멸하죠? 말소해야지. 주등기만 말소하면 되죠. 그럼 부기등기도 같이 말소되겠죠. 1번. 3번 나왔네요. 가등기 상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양도. 그리고 뭘로 넘겨준다? 부기등기. 이걸 가등기를 한다 그랬죠. 4번. 자, 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는 경우 본등기는 갑에게 청구하죠.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불법 말소된 경우,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때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합니까? 말소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는 병. 그래서 제3자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그 회복 등기 의무자는 누구? 제3자. 이렇게 되죠. 4번. 5번.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나 소유권 취득은 소급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 한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때. 본등기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틀린 거 2번. 1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총 3개가 있죠. 떠오르는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네? 안 떠올라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요 두 놈은 채권적, 요 놈은 물권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요 두 놈은 원칙적으로 10년에 소멸시에 걸린다. 그러나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채권적이고 원칙 10년에 소멸시에 걸리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요 두 놈 구별해야 돼요. 각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하고요. 갑수요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취득시 완성됐죠. 그럼 역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요걸 양도한 경우 구별해야 되죠. 이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즉 제한을 받아요. 하지만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을 팔아먹을 때 갑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는 달리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네? 구별해야 돼. 근데 2번은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한 예.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번 옳은 질문. 3번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4번 이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20년이 되는 날, 즉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렇게 되죠.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 두 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를 넘겨준 경우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하지만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과 점유 취득 완성자가 거기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점유를 넘겨줬을 때.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번 어디가 틀렸어요? 마찬가지로가 틀렸죠. 달리라고 해야지. 부동산 매수인과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매수인과는 달리 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지문들이요. 혹시라도 지문에 뭐뭐와 마찬가지다, 뭐뭐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중간에 나오면. 그 뭐뭐와는 달리, 뭐뭐와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틀렸을 여지가 아주 높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완성자는 점유를 넘겨주면 소멸시에 걸린다. 그래서 매수인과는 달리 시완성자는 소멸시에 걸린다.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달리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13번까지 보셨습니다. 14번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